너 지금 너무 급하게 살고 있지 않니? 매일매일 일에 치이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속이 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충혈되고 밤새 책상 앞에서 깨어있는 날도 많았을 거야. 아마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시간과 경쟁하느라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너의 발걸음이 너무 급해 너. 그렇게 달리느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퍼웨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해봐. 서퍼웨어는 순수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브랜드로 식품을 똑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는 해결책이야. 그걸 통해 너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너의 하루 속에서 남는 시간이 더해질 거야.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잊혀진 너 안의 작은 아이를 다독이고 가족을 돌보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너를 둘러싼 자연을 보살피는 데 쓸 수 있을 거야. 지금부터는 위사웃 애니와 함께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를 들어보자. 과연 누가 검은 바다에 남아 아이들과 함께 할까?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이번 팟캐스트에는 다소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들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검색 기록을 발견했고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결국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을 잡으려 했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결국 수면제까지 찾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마치 꿈속에서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흐릿하게 바라보았다. 붉은 물줄기가 꽃을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과 함께 흘러갔다. 그런데도 눈가에는 말라버린 흔적만 있을 뿐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해 수없이 많이 생각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잊어보려 즐거움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이겨버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고 자신의 취미를 계속 이어갔지만 그림 한 줄기마다 음악의 멜로디마다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그녀를 꽁꽁 둘러싸며 몸을 짓눌렀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손에는 이미 글자가 적혀 있었고 눈을 꽉 감은 순간 흐릿하게 어린 소녀가 누워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췌해진 엄마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녀의 검색 기록을 발견했다. 엄마는 그녀가 삶을 끝내려 했던 의도를 알아차렸다. 엄마는 많이 울었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얘야,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미안해.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의사 선생님이 널 꼭 낫게 해주실 거야.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이길 바라왔지만 결국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면 마지막에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그들일 거라는 사실을. 그녀의 생각은 모순투성이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 잡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들이 자신을 잊거나 외면해졌으면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 그녀는 잘 몰랐다. 다만 그녀는 그들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간직되고 싶을 뿐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볼 때 그녀를 떠올릴 것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기억해 그것을 피할 것이다. 단순히 그녀가 관심을 받고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는 따뜻함을 갈망했지만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그녀는 언제든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따뜻한 품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칠 듯이 갈망했다. 그렇다. 그녀는 여전히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기에 늘 스스로에게 벽을 세우거나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리 죽을 만큼 아파도 절대 누구에게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번 의지하게 되면 끝되지 기대게 되고 그 버팀목을 잇는 순간 차가운 바닷속에서 아무런 섬도 없이 떠도는 시체가 되어버릴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기억들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점점 더 깊이 잠식되어 가게 될 것이다. 과연 누가 검은 바닷속 아이들 곁에 남아있을까? 아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여전히 그 모든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 검은 바다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구글에 검은 바다를 검색해봐. 어두운 바다의 이미지 따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럼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니, 검은 바다는 대서양 중심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심해 지역을 말해. 어틀랜틱 오션 어비스라고도 불리는 대서양 심해 평원이지. 검은 바다라는 이름은 공식 명칭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보았을 때 극한의 어둠과 차가움, 신비로움을 느껴 그렇게 부른 것이다. 검은 바다는 깊이가 무려 6,000m에 이르기 때문에 단 한 줄기의 햇빛도 이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와 닿을 수 없다. 검은 바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복잡한 지리 지식이나 지질판이 어떻게 이동하고 충돌해 그렇게 혹독한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한 아이의 마음속에 검은 바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들려줄 거야. 검은 바다는 한 차례의 비에서 시작됐다. 아이들이 바로 쓰러질 만큼 거센 비는 아니었고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스며들며 차갑고 축축한 기운을 그들에게 안겨줬다. 그 비는 점점 더 넓게 퍼졌고 아이들은 검은 구름의 끝을 볼 수 없었으며 어디로 도망쳐야 이 물가를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아이들은 우산 아래에서 걸음을 옮기며 한 번도 닿지 않은 구조 요청을 보내곤 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버티거나 익숙해지려 애썼다. 결국 몇몇 아이들은 끝없이 달리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몇몇 아이들은 자신만의 피할 곳이나 작은 우산무리를 찾았다. 어떤 아이들은 햇살이 비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또 몇몇 아이들은 너무 잘 적응해버려 더 이상 따뜻한 햇살을 찾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비는 계속 쏟아졌고 그 빗물은 눈물의 짠맛과 뒤섞여 서서히 쌓여갔다. 그렇게 어느 순간 아이들 주위는 끝없는 물로 가득 차고 더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남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평생을 검은 바닷속에서 살아간다.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유전자, 격렬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 독성 가득한 가족관계, 차가운 사회 환경, 혹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원인이 없다는 결론만 내릴 수 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이유, 심리적 이유, 사회적 이유가 모두 얽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울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울증은 누구를 공적할까? 아이들, 노인들, 청소년들, 중년들, 남성들, 여성들, 누구든 예외가 없다. 우울증의 파괴력은 얼마나 클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아이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실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마치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닷속처럼 그 누구도 감히 내려가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아무도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검은 바다가 어떤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정말로 검은 바다에 감싸인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니? 구글에 검은 바다를 검색해보면 실제로는 어떤 바다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대신 네가 보게 되는 건 몇 권의 책들이고 그 중에는 낭황장 작가의 벤 리아라는 책도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책을 한 번에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몇 번으로 나눠서 읽어야만 했다. 한 챕터를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긴 휴식이 필요했다. 심지어 작가조차 책의 일부가 시작되는 순간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여기 담긴 이야기들과 실제 사건들은 무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주의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위사우테니가 올린 우울증 관련 책 영상들에는 이런 댓글도 달린다. 당신이 지금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런 책들은 읽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정말 쉽게 퍼진다. 비슷한 크기의 기쁨보다 고통이 훨씬 더 깊게 남는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전해질 뿐만 아니라 소리, 영상, 사물, 사건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도 퍼져나간다. 거울류란 시스템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떤 감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 감정은 결국 그의 감정이 되어버린다. 이 순간 그는 이미 그 감정에 전염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당황장애의 검은 바다라는 책에서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던 이야기처럼 21살의 우인과 현의 이야기,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다. 벤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자랐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후가 나타났다. 몸과 마음이 모두 움츠러들었고 그녀는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런 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괜히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부부싸움도 끝냈으니 그녀가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현은 위엔의 남자친구이다. 돌은 온라인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사귀기 전에 위엔은 자신의 병에 대해 미리 말했다. 그리고 현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 읽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위엔과 사귀고 함께 따로 살게 된 지 7개월 후 현은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무서운 점은 원래는 평범했고 사람 많은 곳도 두렵지 않았으며 항상 소통하고 연결되길 원하던 현이 우울증 환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많은 사랑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현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이다. 나는 지치지도 힘들지도 귀찮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 여자친구가 힘든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오직 신경 쓰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돌보는 방법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내 여자친구가 생을 끝내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 나는 그저 너무 걱정됐고 너무 초조했다. 나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미 대학 동아리에서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을 잃었다. 솔직히 그 친구의 떠남이 나를 너무 두렵게 만들었다. 지금도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 나는 종종 무심했고 그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면 대답하는 것도 귀찮아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의 모습이 항상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절대 내 주변에 또 다른 친구가 그렇게 떠나게 두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우울증은 이렇게 무섭다. 그 어떤 아이도 자신이 갇힌 그 깊은 늪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아마 그 아이들이 아직도 망설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서. 그날 점심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우울증이 그렇게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면 누가 감히 그 깊고 끝없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함께 있어줄 수 있을까?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읽고 여러 심리 전문가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누가 저 깊은 검은 바다에 빠진 아이들 곁에 남아줄까?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남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라.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탈출구 없는 늪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두운 물을 알게 되고 그곳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다가올 것이다.
그들은 머물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함께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건네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며 숨쉬는 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위 이야기 속 현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문제의 원인은 아마도 우연의 경을 감당할 준비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됐을 것이다. 우연을 돌보는 데 집중하려다 보니 현은 점차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친구들과의 연결도 모두 끊어버렸다. 그들은 서로에게만 매달렸다. 현의 부모님은 현을 매우 사랑했고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자신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현이 스스로 연결을 끊어버린 탓에 두 아이는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치유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돕는 사람은 함께하는 동안 스트레스, 무기력, 분노, 두려움, 슬픔,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우울증 환자만을 걱정하며 매달리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오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는 외부의 긍정적인 요소들로 다시 채워야 한다. 다른 긍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과 감정을 균형 있게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결코 짐이나 민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함부로 조언을 건네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신경과와 심리학 전문의들의 전문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울증의 징후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 방법을 상담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다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전문가의 조언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의사를 찾아가라고 권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즐거운 척 꾸미는 법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해봐야 거의 소용이 없다. 괜히 말이 많을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이치나 원리는 어쩌면 그들이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단지 그걸 실천할 수 없을 뿐이다.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말아야 한다. 야, 너무 유난 떨지 마. 내가 보기엔 별일 아닌데? 어떤 애들은 훨씬 더 끔찍한 일도 겪으면서 잘만 사는데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마 너가 너무 한가해서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거야. 이런 무심하고 부정하는 편견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그것은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우울증을 단순히 누구나 겪는 슬픔이나 권태 정도로만 생각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꽤 가볍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아이고 또 비 오네, 놀러도 못 가고 우울증 올 것 같은 푸념을 듣곤 한다.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너무 기뻐하지 마, 우울증 걸리겠다 같은 농담도 주고받는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 우리가 이 병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들어보고, 읽고, 알아보고 우울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직접 글을 써보자. 나에게도, 너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검은 바다에 갇힌 아이들에게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글들, 책들,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이야기들이 사회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 걸음씩 바꿔나갈 것이라 믿는다. 우울증은 실제로 존재하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어서
그저 잠시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다. 그러니 가장 외로운 순간에 서로를 꼭 붙잡고 사랑하고 공감하며 적어도 누군가는 나를 아끼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바로 너 자신도 마음을 열어 그 아픔을 달래고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을 끝내는 것은 결코 누군가가 선택해야 할 해답이 아니다. 그러니 우울함을 지나치게 낭만화하거나 숭배하는 대신 우리는 언제나 삶을 좀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변 모든 생명 속에 깃든 또 다른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들과 그런 팟캐스트들이 너 그 연약한 아이가 일어서서 낡은 집 문 너머 어두운 바다를 뒤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